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인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기체계 만들 때 오래 걸린다. 아준 전차 50년, 테자스 전투기 42년,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 만들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도 아주 황당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유행화되고 있는 소형 군집 드론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신박한 그런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 항공모함 취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넘게 진행 중인 인도 해군의 자국산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산물 비크란트의 해상시험이 또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올해 중에 인도 해군의 인도된다는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된 예정이었던 인도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의 해상 시험 일정이 또 무기한 연기됐다고 인디언 뉴스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당초 올해 초에 해상 시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비크란트의 취역 일정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잠정적으로 올해 9월에는 해상 실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이 같은 희망은 언제 다시 깨질지 모른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1989년 사업 발표 이후 현재까지 32년의 시간이 흐른 비크란트 항모는 사업 착수에서 발주까지 15년, 발주에서 기공까지 5년, 기공에서 진수까지 4년이 걸렸고 2014년 진수된 후 의장공사만 무려 8년을 해오고 있는 항공모함인데요. 2004년 발주 당시에는 늦어도 2018년이면 취역할 것이라고 했던 항모는 아직도 조선소에 묶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초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심화에 따라 전략적 군사력 조기 전략화를 서두르며 항모 취역 일정을 앞당기려 했었는데요. 이번 지연 발표로 인해 과연 이 항모가 모디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2023년 전략화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회의론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인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준 전차 50년 넘게 걸렸죠. 그래가지고 냉전 한참을 1970년대에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만들었고 그 만드는 거 너무 오랫동안 만들으니까 너무 뒤처지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자위하고 그냥 끝내자 이러고 이제 몇 대 생산 안 하고 끝내고 테자스 전투기 그거 42년 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 인도 해군 항공모함에 들어가니까 다 테자스 사자 해가지고 지금 인도 군들이 공군 해군 다 지금 학을 떼고 있고 비크란트 항공모함 지금 32년 됐는데 이거 의장공사만 8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진수식 하고 나서 우리로 치면 진수식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우리 의장공사 다 마치고 이제 해상시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직도 의장공사만 8년. 의장공사가 뭐냐면 일단 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상태, 배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다 이제 장비를 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레이더나 또는 하다못해 침실이나 또는 함장실에 쇼파 이런 것까지도 다 의장공사의 범주에 들어가요. 벽지 도배 다 그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년째. 그런데 원래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시험운전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도 올해는 또 끝났다. 지금 인도 전역이 코로나로 완전 재앙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데 이 갑판 상황 보면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2023년 시험운전 다 마치고 인도 해군에 전력화할 거라고 했던 이 항공모함이 결국 이것도 40년 넘는 그런 공사 기간을 가질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 비크란트 항모는 단거리 이륙 스키점프 되죠. 단거리 이륙 여기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 해서 강제 착항 그래서 스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일단 미국식 항공모함처럼 사출기로 쏘고 캐토바 방식이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강제 착함하는 캐토바 방식.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처럼 단거리 이륙하고 수직 착륙하는 스토블 방식. 우리 한국이 지금 경항모하면 그 스토블 방식 하겠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항모는 그런 스토블 방식입니다. 이 스토블 방식의 능력이 가장 떨어지죠.
그래서 영국의 항공모함은 이 스토바 방식보다 훨씬 더 큰 72,000톤짜리인데도 영국이 어이없이 스토블 방식했다가 이번에 이제 작전 일본 전개 작전 3개월 하고 나면 지금 캐토바 즉 사출기로 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 착함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국이 그렇게 실패해보고 하는 게 옆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모하면 그렇게 캐토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출기로 쏘고 강제 착함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한 45,000톤 되는데 스토바 그래서 단거리 이륙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그래서 항공기는 최대 한 40대 그래서 고정익기 전투기는 최대 24대 그리고 회전익기 헬기 뭐 이런 것들이 지원기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한 16대 해서 40대 정도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그런 뭐 꽤 괜찮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뭐 꽤 괜찮다 하더라도 뭐 나와야 말이죠. 아무튼 인도가 빨리 만들어내어서 중국 경제에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형 군집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 체계가 곧 미 육군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군집 드론도 전부 태워버리는 개념의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미 육군이 오는 2022 회계연도 예산 안에 소형 군집형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 무기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합동 소형 무인기 대응 사무국 주관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드론 그리고 이러한 드론들을 대규모로 묶은 군집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미군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즉 HPM 기술을 이용해서 이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방사하는 조사기를 방공 무기화해서 날아오는 무인기에게 쏘는 방식인데요. HPM을 맞은 무인기는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 그 자리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하게 됩니다. 미 육군은 2022 회계연도까지 시제품을 만들고 2023 회계연도 1분기까지 테스트를 마친 뒤 2023년 3분기부터 야전부대에 배치할 초기 실험용 무기들을 납품받는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이 무기는 2023 회계연도 1분기까지 사격 통제 시스템을 미 육군의 전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당장 실전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이러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 무기를 더욱 소형화시켜 휴대 가능한 수준까지 컴팩트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역시 매일매일이 실전인 군대답게 미래전에 대비한 준비가 정말 철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형 드론, 뭐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뭐 할 것 없이 다 소형 드론 특히 군집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격 무기를 개발하면 반드시 그 해당 무기 체계에 대한 대응 체계, 방어 체계, 요격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이 주변국의 또는 북한의 그런 소형 드론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전통적인 뭐 기관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는 거는 너무나 전통적인 거고 더 효율적으로 왜 앞으로는 무인기가 하나가 아니고 스웜 군집 방식으로 그냥 날아다니면서 타격하고 정찰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다량으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드론들에 대한 이 대응책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미국은 HPM 무기 마이크로웨이브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바로 우리 전자레인지하고 똑같은 거죠.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만약에 쇠 같은 걸 집어넣으면 번쩍번쩍하고 막 부직부직 저도 실수로 한번 넣어봤는데 아유 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회로를 집어넣어서 돌려버리면은 이 회로 타버리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전자레인지 우리 전자레인지 가정용 전자레인지 보면 주로 뭐 700와트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늘에다 쏘는 거죠. 쏘아서 적의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드론 전체를 뭐 지져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 드론에 있는 그 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회로 이런 것들을 태워버릴 정도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쏴버리는 겁니다. 이걸 또 이제 방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군집 드론들이 쫙 온다 하더라도 방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주 여러 대를 동시에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겠다. 그래서 뭐 사진 보셨다시피 험비 같은 그런 차량에다가 장착하고 다닌다든지 앞으로 또 더 개발해서 보병이 휴대용으로 드론 오네 야 쏴 이렇게 해서 쏴버리는 또 이런 쪽으로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매일 전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지네들도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무기를 개발하면 반드시 이 무기에 대한 방어 무기, 이 무기에 대한 공격 무기 이걸 우리 개발해야지. 이게 이제 매일 전쟁하는 군대의 정책이죠. 우리는 그냥 뭐 이따 치고 오면은 우리 기관포로 된다 치고 기관총으로 또 쏘면 된다 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북한은 또 못할 거야 또 이렇게 또 자위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도 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출력을 어떻게 조절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걸 이제 미국은 또 탐지 능력이 돼야 되니까 미국은 전체를 다 네트워크하는 그런 전장 관리 체계로 가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네트워크에 더 관심을 주니까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자체가 다 탐지할 필요는 없죠. 그걸 네트워크에서 자 어느 지역에 어느 공역에 드론들이 출몰했다. 그러면 이제 이 AGPM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너가 뭐 몇 도 방향으로 쏴. 뭐 이렇게 네트워크화 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자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